있으면 자, 요거 파일이 아마 공유 폴더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를 열어가지고 보면 리딩룸 파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칭을 바꾸시기는 해야 될 거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요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은 얘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앞부분을 오늘 VLA 설정하는 것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요, 이 PDF 파일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수업 때 얘를 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막 밑줄 긋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따로 만들어서 드린 이유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요 아이콘은 뭐고, 요건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수업 마칠 때쯤 돼서 이 PDF 파일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콘 어떤 것들, 어떤 기능들이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정리만 해드리는 용도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가지고 복습 겸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펴셔야 되는 파일이 뭐냐면 얘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에다 하진 않을 거고요. 요걸로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실 모델링 질감 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다 오픈을 하세요. 거실 모델링 질감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오픈을 하시고, 그 다음 세이브 에즈를 하셔서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공유 폴더에는 본인 작업물을 저장하지는 마시고 와이박스 통해서 저장해주세요. 저장 완료?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VLA 처음 배우잖아요. 그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아주 기초적이게 한번 나가봅시다. 아주 기초적이게. 그리고 나는 근호님하고 우리 호정님이 오늘 나왔으니까 도현님한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VLA를 먼저 배웠으니까 여기 새로 시작한 어저께 스케치업 새로 시작한 연주님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단어들이겠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VLA를 한 번쯤 더 배우고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더 쉽게 느껴지겠어. 그러니 나는 큰 기대를 안고 천천히 하나씩 나가봅시다. 자, 화면 세팅을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요. 우선 위쪽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 보이는지 빠르게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주전자 아이콘이요. 자, 처음 만났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VLA를 내가 돌릴 거예요. 한다면 얘네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요. 빈칸 우클릭하셔서 VLA를 만약에 내가 설치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VLA 툴바라는 게 뜨실 거고요. 내가 설치하지 않았으면 VLA 툴바는 뜨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VLA라고 하는 건요. 명칭이에요. 어떤 명칭이냐면 플러그인의 명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한 플러그인의 명칭인 거고 렌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 VLA를 안 샀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VLA 안 써요. 코로나 쓴대요. D5 쓴대요. 그럼 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서 써요? 우리 회사는 총 3개의 렌더러를 쓴대요. 프로그램을 총 3개를 쓰는데 렌더 돌릴 때 세팅을 어떻게 항상 바꿔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요놈 있죠? 자, 이게 단축키 뭐라고 하면 될까요? F 뭐예요? 그렇지, F10입니다. F10 눌러주세요. F10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창이 하나 뜨죠? 자, 어제 아주 살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누르기만 하세요 하고 보여드렸던 게 바로 렌더링 세팅 창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렌더 세팅 창인데 그 중에서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 구간 잡아볼게요. 요 부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에 클릭해서 쭉 하고 펼쳐보세요. 자, 쭉 하고 펼쳐보시면 거기에 원래는 아놀드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이래요. 아놀드라고 되어 있죠. 아놀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애들이라고 하고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VLA 렌더링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도 여전히 VLA를 회사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enscape는 뭐 스케치업에서 쓴다고 치고 D5 렌더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최근 많이들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쓸 거냐? VLA7이라고 하는 요놈을 쓸 거고요. 그 밑에 VLA GPU7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6에서는 LT라고 하는 애도 있긴 한데요. 얘는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애를 쓰시면 돼요. 우리 스케치업에서도 VLA 설정할 때 GPU라고 하는 기본 하드를 설정을 하고 렌더를 돌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 렌더 돌릴 때 이 컴퓨터에서는 어떤 하드를 써서 어떤 걸 성능을 좋게 할 거야, 어떤 걸 쓸 거야, 뭐 그런 걸 뜻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도 잘 몰라요. 현명이라서 그런 걸 모르니까 저는 그냥 뒤에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걸로 얘로 선택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 저 체험판 깔았거든요 VLA를. 근데요 설치했는데 여기 공통이라고 하는 요 항목에서는 얘네들이 똑같이 떠요. 근데 그 다음 창부터 VLA GI 세팅 요런데 자 이 구간을 내가 눌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건 뭐예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중간에 경로가 이탈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설치가 되어가지고 여기 창이 아무것도 안 떠요. 버튼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처럼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하시면 여러분 설치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VLA 렌더라고 하는 종류를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VLA만 쓴다?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렌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뷰트 렌더라고 해서요. 지금 쿼드 4로 되어 있고요.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4개의 4면에서 원하는 뷰를 하나를 클릭을 하면 거기 선택한 그 면의 명칭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자물쇠를 누를 건데요. 퍼스펙티브로 자물쇠를 딱 누르고 제가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렌더링이라고 하는 실사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창이 뜨면서. 자, 근데 렌더링이 돌아갈 때요. 저희가 이따가는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걸 돌릴 건데 내가 이렇게 화면을 선택하는 것들마다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우리는 무조건 퍼스펙티브 뷰만 렌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하는 잠금 표시를 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잠금을 걸면 무조건 여기서만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라는 걸 뜻합니다. 잠금.
자, 그리고 그 밑에 종종, 아주 종종 얘가 체크가 풀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맥스는 원래 게임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살짝 고인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클로즈 명령을 쓸 때 요 녹화 버튼 같은 기능이 있어요. 얘처럼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렌더를 돌리는 것도 있어요. C4D는 영상 같은 애들을 다 렌더링 돌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걔랑 마찬가지로 맥스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지 한 장을 렌더 돌립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요것도 아주 간혹 가다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영역을 내가 렌더링 돌립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뷰라고 하는 게 설정이 안 돼 있고 뭘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냐면 얘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역. 근데 이 영역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렌더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잡은 영역만 렌더가 돌아가기 때문에 부분 렌더링 돌릴 때는 좋지만 우리는 얘를 보통은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해요. 왜냐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부분 이 부분만 확인하고 싶어요 할 때 보통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전체 렌더 최종을 볼 때는 항상 뷰.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웃풋 사이즈라고 하는 거요. 제일 중요하죠. 자, 아웃풋 사이즈는 렌더링 돌렸을 때 나오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1280에 720이라고 되어 있고요. HD TV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미지는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포토 앨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스케치업 때도 강조를 했었죠. 1000픽셀 밑으로 작게 돌리는 거는 자, 이미지 사이즈 요만하게나 할 거예요. 막 300에 200짜리로 내가 아웃풋 사이즈를 맞췄어요. 그럼 렌더링 시간은 뭐 3분이면 끝난대요. 물론 재질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지 사이즈가 요만한 애는요 3분 만에 끝나요. 근데 이따만한 애는 3시간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 사이즈가 큰걸요. 그죠? 대신에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지, 화질이죠. 화질이요. 근데 어차피 인쇄해서 안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맞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PDF나 웹페이지 캡처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미지들이 크기가 너무 작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실제로 학생이 잘못 포트폴리오를 만든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아웃풋 사이즈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봅시다. 이 친구도 맥스랑 스케치업을 사용을 했어요. 맥스랑 스케치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특히 요거가 맥스예요. 맥스인데 지금 보면 이미지를 제가 확대해볼게요. 지금 이거 A4 사이즈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확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미지가 좀 픽셀이 깨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데 보면? 뭔가 노이즈 같은 게 생기죠. 근데 확대해서 보면 더 깨져. 더 볼까요? 여기는 더 심해요. 요거 폰트 보면 이거 내용 뭔가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지가 좀 깨지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깨끗하게 만들어지지가 못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 친구 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맥스예요. 방금 전까지 했던 거는 스케치업이랑 맥스를 두 개 다 썼던 거고 이 친구는 맥스만 한 친구인데 보시면 맥스 퀄리티가 확실히 더 좋긴 하죠. 확대해서 볼게요. 이 친구는 렌더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한 3, 4시간. 근데 보면 확대했을 때 이미지 깨져요. 깨지는 거 보여요? 아까랑 다르게? 이걸로 볼까요? 제가 지금 아까랑 똑같이 마우스 휠 2번 굴려서 확대했거든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깨지는 게 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가 A3 두 개를 나열한 사이즈예요. 훨씬 더 큰 이미지가. 그렇다면 얘는 확대를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하는 아웃풋 사이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웃풋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웃풋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아웃풋 사이즈가 이미지와 시간과의 싸움일까 그것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한번 사진에 대한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HD TV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로 사진을 찍고 싶어요. 좁은 구간의 사진을 찍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데를 사진을 찍다가 저는요 지금부터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긴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요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찍고 싶어요. 그럼 바꿔야겠죠. 커스텀으로 해놓고요. 가로는 640이고 세로는 1100으로 바꿀 거예요. 달라지는 거 없는데? 자, 양 사이드에다 지금부터 검정색의 테두리를 걸 거야. 단축키는 뭐였을까요? 시프트 뭐였어요? 세이브 프레임. 시프트 F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시프트 F를 누르게 되면 양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는데 자, 세이브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내가 설정한 아웃풋 사이즈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이브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가 실제로 구도가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광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광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맥스에서 카메라라는 걸 이용해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업보다는 좀 더 세밀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 아까 픽셀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미지가 너무 크면 렌더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네모난 세로 방향의 네모 안에 있는 것만 렌더를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모델링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은 내가 과감하게 모델링해서 패스해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사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포트폴리오에서는 그게 좀 다르죠. 내가 필요한 것만 모델링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4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기본은 1000픽셀부터예요.
긴 쪽이 어느 한쪽이라도 1000픽셀 이상은 돼야지 이미지가 깨지는 게 좀 방지가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 렌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요즘 업스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이미지 업스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A4 기준으로 하면 1900부터 되어야 돼요. 픽셀 이미지 사이즈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최소 1000단위로 맞추시고요. 최소 1000단위로만 맞추시고 나중에 너무 깨진다 싶으면 업스케일링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AI 다 쓰실 수 있으니까 AI 이용해서 업스케일링 하시고 또는 포토샵 이용해서 업스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단축시키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V-Ray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V-Ray.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만이에요. 저 여기서 하나씩만 찍고 넘어갈 거라서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V-Ray라고 하는 구간에서는요. V-Ray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뜨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미지 샘플러라고 돼 있어요. 타 입을 프로그레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나는 버켓으로 쓸 거예요. 첫 번째 걸로 바꿔서요. 버켓으로 할 거예요. 자, 버켓이라고 하는 놈은요. 어떤 식으로 렌더가 돌아가냐면 말 그대로 박스 형태 같은 박켓스라고 보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할 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돌릴 때 네모네모 하는 게 뭔가 막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형태로 렌더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네모요. 요거를 작동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샘플러라고 하거든요. 샘플러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셔가지고 렌더를 돌리실 때는 자, 이 샘플러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샘플러가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화질이 더 고화질로 렌더링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은 그냥 요 값으로 쓰는 건데 나중에라도 나 조금 더 고화질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그때는 얘네들을 바꾸는 거예요. sub-d 최소 최대라고 하는 수치값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임만 버켓으로 바꿔놓고 할 거예요. 자, 대신 GI라고 해서 난반사라는 구간에 가보시면요. 여기서 화질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랑 오늘부터 재질을 만들기 시작할 텐데 우선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렌더라는 기능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Unable GI라고 하는 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무조건 체크. 그 옆에 있는 주요한 엔진이라고 돼 있죠. 주요 엔진, 즉 여러분이 렌더 돌릴 때 어떠한 광원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그런 뜻이에요. 난 반사라는 거 말 자체가 반사라는 뜻.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자, 우리 이걸로 할 거예요. 이라디언스 맵. 스케치업에서도 이걸로 해요. 이라디언스 맵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라디언스 맵이라고 설정한과 동시에 이렇게 창이 하나 생기죠.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즉 화질 화소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세팅은 넘어갈게요. 지금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는 렌더 엘리먼트 잠깐 볼까요?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애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는 방법까지만 지금 저랑 같이 해요. 저 지금 설명할 동안 여러분들 같이 세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렌더링에 MSG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렌더 돌릴 때 조금만 더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이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마법가루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add라는 버튼이죠. add, 여기 add. 이거 누르시면 요렇게 뭐가 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눌러보세요 하는 것만 한번 눌러보실래요? V-Ray AO 누르고 OK 하시고 다시 한번 add 누르셔서 V-Ray 라이트 믹스 OK 해보세요. 다시 한번 add 눌러서 라이트 믹스 OK. V-Ray 라이트 믹스. 두 개 다 OK 해서 넣어두셨으면 됐습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이거를 아주 나중에 마지막 주에 알려드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눌러도 돼요. 자, 설정 그냥 넣는 방법만 그냥 지금 보세요. 라이트 믹스든 AO든 뭔지 모르겠는데 add만 눌러서 추가하면 되는구나. 끝! 자, 만약에 내가 렌더 세팅한 거 저장하고 싶어요 하면 그냥 save as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을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석 오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이제부터 두 개 컴퓨터 쓸게요 할 때는 두 개를 펴셔서 두 개 다 양쪽으로 모두 다 렌더링 세팅을 이거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장해서 쓰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하지 마시고 자, 렌더 세팅 끝났으면 X 눌러서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렌더를 돌려버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세팅 저랑 똑같이 다 맞췄던 걸로 아는데 HD TV로 돼 있으면 아마 크기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오늘 렌더 돌리는데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하시고 720에 486 정도로 합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퀄리티는요. 미디움 정도로 할게요. GI에 가서 이라디언스 맵의 퀄리티는 미디움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 끝.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눌러볼게요. 뭐 누를 거냐면 Shift Q Shift Q 눌러보세요. Shift Q Shift Q 눌렀나? 지금 혹시 한글로 돼 있나? 왜 좋아? 되는데? 됐죠? 자, 자, 우선 Shift Q를 눌렀을 때 검정색 화면 뜨죠? 아무것도 없는 거 뜰 거야. 자, 조연아, 선생님 어저께 맥스는 친절하게 뭐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그렇지. 그래서 불친절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요.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빛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실험용으로. 자, 근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이 누르신 Shift Q라고 하는 게요. Shift Q라고 하는 것 자체가 렌더링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축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Shift Q라고 하는 놈은 단축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Shift Q를 눌렀을 때 뜨는 그 창이
VFB 창이라고 해서요. V-Ray 프레임 버퍼, 즉 V-Ray가 돌아가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막 써놨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볼게요. 자, Shift Q를 누르면 누가 실행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F10이라고 했던 게 V-Ray 세팅하는 창이 바로 이 톱니바퀴 모양이에요. 주전자는 무조건 다 렌더링 창이고요. 그 중에서 톱니바퀴는 F10, 즉 세팅하는 구간.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번개 표시 있죠. 렌더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Shift Q, Shift F9라고 돼 있어요. 렌더링을 돌리겠습니다. 즉 렌더링을 돌아가게 하는 단축 명령어가 바로 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렌더 프레임 윈도우라고 해서요. 내가 좀 전까지 돌린 렌더링 화면을 확인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 렌더를 돌렸어요. 돌렸을 때 뜨는 이 창이요. 아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월급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렌더를 돌려놓고 만약에 얘가 꺼졌어?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야 되는 거지고. 한 4시간 걸리고 다시 돌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V-Ray 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절대로 이거 하고 있는 중에는 다른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꼭 권고를 합니다. 얘는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도 간혹가다 실수를 하는 건데 렌더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창 있죠? 보면 이렇게 렌더 돌아갈 때는 이 창이요. 자, 이게 있고 렌더가 돌아가면 이렇게 빨간색 네모가 떠요. 즉 렌더링이 수행 중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얼마만큼 걸릴 거예요 라는 시간이 여기 뜹니다. 약 몇 시간 또는 몇 분이 걸릴 거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창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 이거 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는 이거 그만 돌릴 거예요 하고서는 X 표시를 그냥 눌러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엄청 열심히 마라톤을 아니 그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탁 밀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튕겨나가서 크게 다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드가 진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드를 주먹으로 팡 때린 거랑 마찬가지인 효과예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그 아주 사소한 미묘한 차이일지라도 그런 규칙들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컴퓨터 수명을 좀 더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이 렌더라고 하는 애가 특히나 많은 컴퓨터를 소비를 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렌더가 다 돌아가게 되면 빨간불이 꺼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요 초록색 버튼은요. 얘는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해서요. 노이즈가 세지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선생님 저 방금 재질을 바로바로 바꿔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근데 막 몇 시간짜리 걸리는 렌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눌러놓고 이 화면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그게 바로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터랙티브 렌더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 눌러놓는 순간 바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렌더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나 움직여도 돼요? 네, 돼요. 인터랙티브 렌더에서는 움직이셔도 됩니다.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 인터랙티브 렌더 안 할 거예요 하면 멈추시고 그러면 최종 렌더는 뭘로 뽑아요? 무조건 얘로 뽑는 거예요. 실시간 렌더는 노이즈 자체가요 거의 최종 렌더의 5배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최종 렌더는 무조건 주전자로만 눌러서 뽑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질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왼쪽에 보시면 영역 렌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이 부분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딱 이 부분만 렌더가 돌아가요. 그럼 부분 재질값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얘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끌 때 그냥 다시 한번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까지 한 건 저는 렌더링 돌리는 것까지만 알려드린 거고요. 기본.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장은 위쪽에 보시면 당연히 얘를 눌러서 디스크 모양을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보시면 얘를 누르면 그냥 저장이고 꾹 누르면 밑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종류가 떠요. 그냥 얘만 딱 눌러서 저장을 하면 001 세이브 포맷 설정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 형태 세이브 오케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지 하나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렌더 세팅할 때요. 저랑 MSD 첨가했던 거 있죠. 특히 AO 같은 요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추가를 했다면요.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꾹 눌러서 Save All Image Channel to Separate 모시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 JPG 또는 PNG로 세이브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눌러서 볼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파일이 3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는 얘래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뭔가 봤더니 V-Ray AO라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저장이 됐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희미하게 뭔가가 있겠네. 자,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내가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 추가해서 저장했더니 개별 파일로 하나가 다 저장이 되게 됐어요. 즉 V-Ray 렌더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파일을 개별적으로 따로 저장하고 싶어요. 하나짜리 최종 원본만 저장하고 싶어요 할 때는 얘만 누르면 되는 거고 개별 저장하고 싶어요 할 때는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꾹 눌러서 누르기.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들 거에 하면서 그때 익히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움직여보세요. 여러분들 렌더링 화면 안에서요. 지금 렌더링 시프트 키 눌려서 돌린 화면 안에서 위쪽에 옵션이라는 구간 눌러서 옵션이라는 구간 누르셔서요. VFB 세팅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중에서 쭉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Unable 체크하세요. 히스토리 Unable 체크하시면 자, 그 밑에 부분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에 또 체크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자, 요거 체크 오토 세이브 저처럼 똑같이 다 체크하세요.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세이브 앤 클로즈까지 눌러주세요. 자, 얘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따 볼 거고요. 자, 처음에 V를 렌더 돌렸을 때에는 지금처럼 저처럼 왼쪽 오른쪽에 날개가 펼쳐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더블클릭으로 펼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넣을 때도 더블클릭해서 넣어주시는 건데 자, 방금 추가한 히스토리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요 기능이에요. 내가 렌더링 돌리는 거 이미지를 비교해가지고 중간중간 확인할 때 사용할 거예요 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여러분이 렌더를 두 번째 시간부터 돌리면 그때 사용하는 방법 제대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V-Ray 하는 두 가지인 거고, 미안한데 우리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뒤로 좀만 밀어서 여러분 실습으로 쭉 갈게요. 미안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이제 V-Ray 하는 세팅은 끝났어요. 지금 하신 세팅이 끝, 기본 세팅인 거고요. 자, PDF 파일 잠깐 봅시다. 지금 정리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자, PDF 파일은 공유 폴더 가셔가지고 맥스 3. 그리고 저 오늘 수업 끝나면 이거 지울 거예요. 지울 거니까 파일 잘 가져가 놓으시고 여기다 저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실습하실 때는 거실 모델링 질감전에다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거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저번에 그 셀렉션 하는 거 기능들 때문에 정리된 거를 한번 인쇄를 드렸던 건지 이미지로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더 최신판이고 요거는 이미지랑 따로 없으니까 요거보다는 그때 그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렌더 셋업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단축키 10, F10, V-Ray 설정하는 창.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좀 놔둔 건데 그 중에서 다른 게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예요. 1, 2, 3, 4 순서대로 제가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V-Ray 설정에서 렌더 V-Ray 6 핫픽스라고 돼 있죠. 저번 수업 때까지는 V-Ray 6를 썼는데 이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7을 쓰고 있는 거예요. 7. 이거는 숫자가 버전을 뜻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버전을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전의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전의 호환성. 높 버전에서 낮은 버전으로 가져와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낮은 버전에서 쓴 걸 높은 버전으로 가져가서 쓰게 되면 설정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버전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꼭 백업 파일을 항상 준비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놈은 렌더링 실행 버튼은 단축키가 Shift Q라고 그랬고요. 히스토리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 밑에 이미지로 해놓긴 했는데 따로 번호까지 표기해 두지는 않았어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복습할 때 표기를 좀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실시간 렌더링이랑 일반 최종적으로 렌더 돌리는 거랑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재질을 만들 때 보실 창이 바로 SME, 약자를 되게 좋아하죠. 다 줄임말인데요.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SME. 자, 단축키 M으로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이 재질이 아니고 렌더링 버튼이 있었던 렌더 설정 창 옆에 있었던 요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바로 단축키 M. 그래서 스케치업 배우고 있는 연주님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M 지금 뭔지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맞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M이 유일하게 맥스에서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단축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M이 뭐였지? 맞아.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똑같으니까. 자, M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뜰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쉬는 시간 전까지 이 V-Ray에서의 제 질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 화면을 봐주세요. 깊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딱 두 가지 맥락으로만 볼 거예요. 사용하는 법은 이제부터 차차 배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 V-Ray 재질을 사용을 할 건지 그 구성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 화면 창은 이따가 여러분이 M 눌렀을 때 뜨는 팔레트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슬레이트 에디터 창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라고 해서, 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요 놈을 잠깐 좀 볼게요. 자, 맥스에서 V-Ray를 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돼요. 큰 맥락으로 두 가지예요. 큰 맥락으로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두 가지 맥락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원리는 이거야. 나는 맵이라고 하는 2D 이미지를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3D 구슬에다가 입혀서 요 놈을 최종으로 쓸 거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V-Ray는 무조건 스케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2D 맵이라고 하는 걸 구슬에다가 씌워서 V-Ray용 재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화면상에서 여러분이 이따 보시면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게 뜰 거고요. 맵이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뜰 건데 여러분은 들어가면 무조건 요 두 놈부터 빠르게 눈으로 훑어서 찾으시면 돼요. 머티리얼 여기 있네, 맵 여기 있네.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찾으시고 그 중에서도 V-Ray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V-Ray 머티리얼. 왜? 우리 지금 V-Ray 쓰고 있으니까. V-Ray라고 하는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애를 찾으시면 끝납니다. 그럼 맵은요? 맵은 일반 재질이라는 애가 또 있을 건데 그 중에 있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포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예요.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애를 들어가게 되면 찾으라고 했죠, 제가 빠르게. 걔를 쫙 펼치면 뭐가 막 있어. 근데 우선 V-Ray 가. V-Ray라고 하는 애를 딱 찾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구슬 모양 아이콘들이 쫙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는 찾아내신 거예요. 자, 이 구슬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본이 V-Ray MTL이라고 하는 얘예요. 아마 스케치업에서는 제네릭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자, V-Ray MTL이라고 하는 이 구슬이 기본 V-Ray 재질 만드는 기본 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구슬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재질은 진짜 같은 재질, 진짜 같은 맵핑 소스여야 하기 때문에 3D처럼 표현을 시켜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얘가 V-Ray MTL이라고 하는 기본 구슬 디폴트 값인데 얘한테 나 지금부터 나무 재질 만들고 싶어요 하면
나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포장하는 거예요. 겉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맵이라고 하는 애를 맵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질을 맵핑한다. 왜 랩 같은 걸 랩핑한다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랩핑한다, 뭐 비닐 랩핑한다 이러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맵을 구슬에다 맵핑하고 무조건 우리가 마지막 최종으로 하는 건 얘를 가져다가 쓴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선 기본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10분을 쉬기 전에 5분부터 딱 쉴 건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 맥스 화면에서 M 누르세요. M 누르시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못 찾으라고 했죠? 우선 얘네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앞에 떠 있으면 뭔가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펼쳐져 있다는 뜻이니까 얘들아 뭔지 알겠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 알겠는데 자, 우선 다 접어. 다 접어요. 다 접어서 플러스 모양 만들 수 있도록 다 접으세요. 다 접고 그 다음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화면도 저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놈이 재질을 찾는 곳. 자, 그 위쪽에 있는 얘네들 보여요? 아이콘들? 자, 이 아이콘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설명하지 않을 건데 우선 얘네만 먼저 봐봐요. 거기 보면 요 세 놈 있죠? 자, 그 중에서 불빛이 즉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된 애들 두 놈이 있죠? 제가 표시한 이 세 개 중에서 자, 맨 앞에 있는 스포이드는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놈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자, 그것만 눈으로 잠깐 읽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옆에도 봐봐요. 뷰 1이라고 돼 있죠? 이 안에 있는 요 놈 있잖아요. 여기. 자, 이 안에 있는 애는 마우스 휠 이렇게 굴려보면 확대 축소도 되고요. 마치 맥스 화면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오른쪽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돼 있죠? 내비게이션인가?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머티리얼 파라미터 에디터라고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부터 한번 꺼내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두 개만 보라고 했어요. 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하나 찾았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구 있어요? 맵이라는 애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거 더블 클릭하세요. 머티리얼 한 번 클릭. 머티리얼 한 번 클릭. VLA 한 번 클릭. 그 안에 들어가서 VLA MTL 더블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마우스 확대 축소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맵. 이번엔 맵으로 가세요. 맵 한 번 클릭. 제네럴 한 번 클릭. 그 다음 그 중에서 자, 내가 누구 누를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굴까 이 중에서? 내가 이미지 뭐 맵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고 싶어. 이 중에서 누구를 누르면 제일 만만할까요? 근호랑 B로 시작해요. B. 그렇지. 비트맵. 비트맵 더블 클릭. 그러면 뭐가 이렇게 뜨죠? 창 같은 게 하나 뜰 거예요. 자, 당연한 겁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꺼요. 그럼 무슨 네모난 게 하나 뜨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자, 이 두 놈이 우리한테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네들 두 개가 VLA 재질 만드는 거에 기본 세팅이구나. 얘가 디폴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쉽시다. 10분 쉬고요. 너무 많이 했다. 우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재질 기본, 오늘 기본적인 재질 만드는 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10분 쉬고 15분부터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기본 재질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기본 재질이라고 하면 요거예요. 색상, 반사, 굴절이라고 하는 이것들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뭐부터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기본적으로 만드는 재질들이라고 하면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무광과 유광이라고 하는 재질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다음 여기다가 메탈이라고 하는 재질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유광, 무광이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도 재질을 표현하는데 아주 근본인 부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실제로요 비엔스라고 하는 데를 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작업물을 한번 같이 좀 봐볼게요. 자, 건축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봐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엔스는 이미 학생분들도 다들 알잖아요. 여기다가 올려서 포지셔닝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이제 스카웃이 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보시면 저는 오늘 그걸 보려고 온 거예요. 얘 모델링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재질 때문에 보러 온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 안에서 요 이미지 안에서요. 자, 요거요. 무슨 재질인가요? 맞아요. 나무예요. 나무죠. 자, 나무라는 재질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재료를 사용을 보통은 하죠. 우리가. 재료를 사용을 한 건데 요거 겉에 재질 자체가요. 표면이 매끈해 보여요? 거칠거칠해 보여요? 매끈. 맞아요. 매끈매끈해 보여요. 그죠? 매끈매끈해 보여요. 그 매끈매끈하다는 거를 사진만 봤을 때 육안상 딱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로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보고 이게 매끈하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질문 같지도 않죠. 보통 우리는 요런 부분을 보고서는 판단을 하죠. 그렇다고 얘는 옆에 있는 메탈이라고 하는 요거의 그 매끈함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미끈함이라고 한다면 얘는 미끈함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고 어쨌든 만졌을 때 그 나무의 결 같은 거는 아주 약간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 자, 요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재질이라고 해도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건 실제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미지 상으로 누가 봐도 얘는 거칠거칠한 재질이다. 누가 봐도 얘는 매끈한 재질이다. 얘는 누가 봐도 메탈이다. 얘는 누가 봐도 돌이다.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짓는 애들이 요놈들이에요. 색상, 반사, 굴절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정을 짓고요. 자, 얘가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특히나 유광과 무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요놈들이 얘네들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더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얘는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딜리트로 지워버리시고요. 자, 오늘 저랑 유광 재질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 있죠? 머티리얼 샵 2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애를 내가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있는 이 구슬 있죠? 이 구슬을 더블 클릭해서 확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나 지금부터 이 구슬이 미리 보기 창이 될 거거든요. 얘가 지금부터 미리 보기 창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구슬을 딱 한번 봤더니 여러분 테두리에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하얀색이 딱 뜨이더라고요. 점선으로 빡 하고 이렇게 테두리 그어지는 거 보이죠? 점선 테두리. 자, 재질을 딱 선택을 했더니 오른쪽에요. 이런 식으로 뭐가 빡 하고 떠요. 이렇게요. 베이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구간들이 뜨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요것만 눈으로 먼저 찍으세요. 위쪽에 머티리얼 샵 25라고 되어 있는 구간, 그 밑에 베이지 파라미터에서 디퓨즈라고 하는 구간, 그 다음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리플렉션 LR입니다. L가 R이에요. 이 세 개를 꼭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개 확인.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BRDF라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글러스니스가 있고 러프니스라는 게 있대요. 자, 눈으로 확인했죠? 자,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바꿔봅시다. 첫 번째, 이름부터 바꿀게요. 자, 머티리얼 샵 25라는 구간에다가 이름을 바꾸세요. 유광 플라스틱이라고 이름 바꾸세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유광 플라스틱이라고 이름 바꿨으면 자,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 디퓨즈라고 하는 구간에 컬러를 바꿀 건데 잘 봐요. 여기에 두 개 칸이 있죠. 이상하게 여기는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네모가 있다? 뭔지 모르겠어. 자, 얘 클릭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요. 나는 오늘 하늘색이 좋아. 하늘색으로 선택.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서 오케이 누르고 나와요. 색깔만 바꿔요. 바꿨어요? 자, 색깔 바꿨으면 왼쪽에 있는 구슬 색깔 바뀐 거 확인? 자, 근데 만약에 저는 왜 구슬 색깔이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슬 우클릭 해보세요. 구슬을 우클릭하면 유광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서 밑에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토 업데이트 프리뷰라고 하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가 알아서 되게 할게라는 기능이 켜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혹 얘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꺼져 있으면 구슬 형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따라오기만 해요. 자, 리플렉션 얘는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반사야. 자,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검정색은 온일까요? 오프일까요? 온? 오프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VL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흰색과 검정색, 즉 명도라고 하는 걸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흰색과 검정색 말고도 분홍색이랑 빨간색 이것처럼 명도 값으로 그 세기,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중급 어려운 단계, 조금만 더 이따가 배울 단계. 오늘 우리가 할 건 색깔, 즉 명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거는 머릿속에 오늘 완전히 인식을 하고 가세요. 검정색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 유광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겉에 광이 나야 되는데 광이 안 나잖아? 광 나게 해야지. 하얀색으로 바꿉시다. 하얀색으로 바꾸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겉에가 반짝하고 바뀌었죠. 얘가 유광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반사라고 하는 애는 광을 내는 기능을 한다. OX. 반사라는 기능은 광을 내는 기능을 한다. OX. O, O도 맞고 X도 맞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반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무광이라고 해서 반사를 안 할까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또 뭐 보여줬어요, 항상. 맨날 뭐 보여주지? 무광도색 차 보여주죠. 요거 보여주잖아요. 무광도색인데 왜 반사 광이 나요? 얘는 유광인 거잖아. 누가 봐도 유광이죠. 겉에가 반짝하는 게 보이잖아. 얘는 무광이야. 무광도색인데 겉에 반사되는 게 빛이 뿜어져서 반사돼서 보여요, 이런 게. 자, 무조건 반사는 해요. 어떠한 물질이든 반사는 해요. 그래서 반사값은 주는 거예요. 대신에 겉에 보이는 이 광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결정하냐? 밑에 있는 글로스니스라고 하는 반짝임이라는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우드 재질이에요 라고 말했던 걔도 사실은 메탈과 다르게 겉이 반짝반짝한 애는 아니에요. 무광인 애예요. 하지만 광은 났어요. 그죠?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원리인 거죠. 반사는 하지만 광이 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반사값의 최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반사를 하는 건 없어요. 거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재질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한번 실제로 돌려보면서 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자, 반사값은 최대는 없어요. 항상 먼저 최대로 해놓고 렌더링을 돌리면서 반사값을 내려서 나한테 맞는 반사값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최대의 반사값은 절대로 주지 말자. 그게 더 이미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반사 최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짝이는 어떻게 해요? 반짝임? 유광이니까 반짝임 주는 게 맞지. 그럼 얘가 플라스틱 재질 끝.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나 무광 플라스틱도 바로 갈게요. 자, 근데 나 이거 색깔 만들어놓은 거 얘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데 얘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럼 얘 복사하면 안 되나? 하면 돼요. 복사합시다. 뭐 누르고 이동하면 될까요? 맞아요. 시프트 누르고 옆에다가 옮기세요. 이름 바꾸세요. 무광 플라스틱. 자, 무광이죠? 근데 지금 얘는 광이 너무 잘 나. 근데 반사한다고 했잖아. 무광이어도 반사한다 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로스니스 값을 내리면 되잖아요. 자, 지금 1로 돼 있는데 나 글로스니스 값 1이 최대인 것 같아. 내리면 되지? 0.1로 내렸더니 갑자기 광이 안 나. 아, 그럼 무광이네? 맞아요. 이게 무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맥스든 스케치업이든 VLAN은요, 조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글로스니스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이면 반짝반짝 유광이 된대요. 대신에
얘가 무광이 되려면요. 여러분한테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얘를 수치값을 글로스니스 값을 내리면 겉에가 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무광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얘한테는 엄청난 블러 효과가 첨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얘 수치값을 조절하는 거 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좀 더 쉽게 빠르게 하고 싶어 하시면 그 밑에요. BRD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 그래서 얘를 움직여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위쪽에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요 놈을 잡아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한 칸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거 네모난 거.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유즈 글로스니스가 있고 유즈 러프니스가 있죠. 자, 지금 글로스니스라고 돼 있네. 나 글로스니스 말고 러프니스 할 거야. 러프니스의 뜻은 거칠거칠한이죠. 나 거칠거칠한 재질 만들 거예요. 유즈 러프니스 체크함과 동시에 블러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거 말고 깨끗한 거친 재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블러 표시 덜한, 즉 노이즈가 좀 덜 끼는 거칠거칠한 재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칠거칠한 무광 재질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러프니스. 자, 여기 바뀐 거 여러분들 걸로 확인해 보세요. 반사값 밑에 지금 글로스니스가 아니고 러프니스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반사 밑에 러프니스로 바뀐 거 확인. 자, 거기 보면 지금 러프니스로 되어 있는데 그 러프니스 값을 0.5로 한번 내려보세요. 0.5로 내려면 이게 더 무광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광. 아까 전에 1로 최대치로 되어 있을 때는 그래 누가 봐도 무광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아는 무광도 어느 정도는 빛의 반사라는 게 조금은 티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나 거칠거칠한 재질이니까 무조건 최대 1로 둬야 돼 라는 걸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지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간혹 아주 가끔은 이렇게 임의로 MSG를 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만들어보고 렌더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저는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복사할게요. 한 번에 다 선택해서 시프트로 이동. 그냥 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프트 눌러서 옆에다 이동. 자, 이번엔 이름을 좀 다시 바꿀 건데요. 우선 얘는요 유광 메탈로 바꿀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무광 메탈로 바꿀게요. 자, 명칭이 다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시면 유광 메탈, 무광 메탈, 유광 플라스틱,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유광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 선택해 보시고요. 선생님, 메탈이면 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철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디퓨즈, 컬러라는 뜻, 리플렉션 반사, 글로스니스 1, 최대치죠. 그 밑에 보니 메탈리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네요. 자, 거기 1로 바꿔주세요. 간단하게 메탈리스 1,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메탈리스 1로 바꾸세요. 반사에 있는 메탈리스 1.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메탈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무광도 바꿔볼까요? 무광도 메탈리스 1 바꿔주세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 V-Ray MTL이라고 하는 기본 머트리얼 V-Ray 재질이죠. V-Ray 재질만 가지고도 요 놈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 뭘로? 색상, 반사라고 하는 두 가지로만으로도요. 자, 굴자를 이용해서 유리까지만 만들고 오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조금 빡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얘 만든 것들로 여러분이 실제로 실습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 조금만 요거까지만 좀 힘내봅시다. 자, 여러분 V-Ray MTL 한 번만 더 꺼내줄게요. 자, 아까 전에는 이 V-Ray MTL이라고 하는 얘를 더블 클릭을 했죠. 근데 이번엔 드래그해서 한번 꺼내보세요. 얘를 쭉 하고 드래그해서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이렇게 딱 나오죠? 아까랑 똑같아요. 자, 꺼내진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이름 바꾸세요. 투명 유리. 투명 유리로 바꾸세요. 자, 투명 유리로 바꾸시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내일 진행하고요. 렌더도 내일 돌릴게요. 자, 우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바꾸기만 하세요. 자, 투명 유리 설정 바꾸겠습니다. 디퓨즈 검정으로 바꾸시고요. 반사값 주세요. 반사값 하얀색 온. 자, 지금까지는 검정색 플라스틱, 그것도 유광 플라스틱이죠. 자, 굴절값 온. 자, 그럼 간단하게 유리 끝. 이게 다예요. 자, 요놈이 투명 유리인데, 투명 유리. 자, 여러분이 만든 건 지금 투명 유리고요. 왜 얘를 검정으로 해야 되는지. 자, 하나만 더. 지금 투명 유리 복사 하나 하세요. 투명 유리 복사 하나 하시고, 투명 유리 하나 복사하시고, 자, 저 색깔 유리 만들 거예요. 이름 색 유리로 바꾸세요. 색 유리. 자, 제가 오늘 복습하셔야 되는 PDF 파일 페이지 한번 체크해야 돼서, 자, 지금 요거 찾아보세요. 색 유리로 이름 바꾸신 거 선택하셔서,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굴절 바로 밑에 쪽에 보면 호그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호그 컬러라고 하는 데 가셔서, 호그 컬러 선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보시는데, 진한 원색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분홍색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홍색 원색에 가까운 컬러로 선택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해두시고 X, 컨트롤 S 저장. 자, 지금 이 파일 그대로 저장해두세요. 파일 저장하시고 마이박스에다가는 저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일 저장해두시고 내일 오셔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10분을 드릴 거예요. 10분 드리면 방금 만든 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끝내기 전에 지금 PDF 파일 잠깐 봅시다. 자, PDF 파일 오늘 복습하셔야 되는 구간 이 페이지도 아니고 몇 페이지냐면 여기 페이지예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단축키 설정되어 있는 구간, VLA 단축키 설정되어 있는 구간.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인데 우선 세 번째 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아직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구간, 여기, 요건 아직 안 했어요. 내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페이지 글자 많은 데 있죠. 재질 편집 및 매핑 창 구성, 디퓨즈, 반사, 글로스니스, 메탈리스, 굴절, 글로스니스, 포그 컬러, 뎁스, 셀프 일루미네이션. 자, 내일 요거 제가 지금 보고 오세요 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꼭 다 정독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실습 시간 좀 널널하게 갖고 여러분들도 핸드 좀 돌리고 해야 할 게 조금 많아서 오늘 진도를 빨리 나왔습니다. 1, 2, 3일차에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PDF 파일을 아이패드에다가 넣어오시든 패드에 넣어오시든 아니면 뭐 인쇄물을 하시든 해서 필기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 2, 3일차는 녹화본은 3일차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던지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멘토님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